네,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홍준표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 결국 무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좀 얼굴이 상당히 밝았고 기쁘다라는 또 이제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일정 부분 뭐 걸림돌은 해소가 됐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보수 정당이 지난 대선에도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파기환송이 된다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겠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대표로서 할 일이 산적 같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될 그런 막중한 임무가 어깨에 올려져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당으로부터 촉발되고 있는 정계개편 회오리를 보수 정당이 어떻게 여기에서 커버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당원들 그리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에서 홍 대표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네. 어쨌든 성완종 리스트라는 그런 꼬리표를 떼게 됐으니까 이제 홍준표 체제를 좀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장 당에서 대표라는 것은 당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강특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당직 배분도 물론 최고위원들의 협의를 거치지만 대표가 일정 부분 임명하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는 홍준표 대표의 어떤 힘 있는 그런 대표로서의 권한은 행사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는 역학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웃을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어제 그 류여해 최고위원은 최고위 참석을 제지당하자 그 인형을 좀 들고 있었죠. 그렇죠. 라이언 인형을 들고 있었는데 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태형 최고위원도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발해서 사당화를 외치면서 중도 퇴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 김태흠 최고위원도 뭐 이제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자의적인 조강특위 구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제일 찜찜하던 부분이 해결이 됐었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수 대통합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의 마음을 다시 끌어와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입지가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좀 당당하게 또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세게 나가다 보면 또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소리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당무감사 때문에 반발도 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앞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의중인지 아니면 이것을 뭐 정량 평가인지 아니면 개량화된 수치로서 평가를 한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당무감사를 통해서 유해 최고위원을 내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득표수가 1위가 유해 최고위원이고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대표직을 다음 대표가 될 사람이 유해 최고위원인데 이렇게 봤을 때 당내 어떤 보수 정당의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쓰러져가는 보수 정당인데 여기에 지금 유해 최고위원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 논란과 더불어서 저 보수 정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당 내에서 서로 대화를 하든지 타협을 해서 지금은 선거철도 아니고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분란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내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뽑아놓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징계를 해서 최고위원을 박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사법부 당국으로 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자중질환인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홍준표 대표도 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정당도 사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예. 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 관련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 통합 반대파는
좀 보이콧을 하는 것은 물론 또 전당대회 저지 총력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예. 유승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당원 투표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까지도 고려하고 예.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법적 대응까지도 지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좋게 해결되려면 한쪽이 양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느 한쪽도 양보를 한 상황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에서도 사실상 뭐 이미 분당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으로 치면 이혼 의사는 이미 확인이 됐고 이제 뭐 재산 분할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 당원의 의사를 물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발하고 있는 호남 의원들도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호남 출신 그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국민의당이 내홍을 넘어서 이제는 심리적 분당 사태까지 거의 정점에 치달았다고 할 수 네. 있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권력 투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미 프레임이 결정됐고 안철수 대표라든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을 이루고 분당이라든가 합당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3년, 4년 뒤에 있을 대선에 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카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밀리면 죽는다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는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정치적 카드를 이번에 던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호남 세력을 배척하더라도 이분들이 민주당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탈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지금 현재의 대표가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한테 참패를 할 경우에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뒤에 있을 대선에 나갈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합당 수임기로 구성해서 새로운 신생 정당의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여기서 회피해서 책임을 면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고대 전략적인 카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 돋보인다. 다만 이것이 2단계 정계 개편을 가서 마지막에 민주당 후보와 그다음에 보수 세력의 후보가 하나로 이제 붙게 되었을 때 이때 가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그것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현재까지는 안철수 대표의 뜻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네,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뭐 반발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강하게 지금 입장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안철수 대표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의원들이 지금 나갈 곳이 없으니까 선택지는 민주당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에 관련돼서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가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설이고 있을 때 좀 밀어붙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습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상임고문이 며칠 전 귀국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도 국가에도 원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싸울 때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당의 이런 내부적인 갈등을 서로 이렇게 화합시키는 것은 손학규 전 대표가 저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과연 손학규 대표가 물론 과거에 대선 출마를 할 때 저녁에 있는 삶 이런 어떤 것도 던졌지만 그러나 이 거중 조정을 지금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서로 정치적인 어떤 결별 선언을만 남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호남의 어떤 중진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 끝나면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탈당하는 세력은 이미 정치적으로 한 번 더 리스크를 안고 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계속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을 손학규 전 대표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누가 살아남냐.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가 크게 돼서 나중에 연합공천이라고 할 때는 정치적인 딜을 할 때 현재의 세력이 상당히 커져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나가는 쪽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내부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 결과가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이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것은 선거가 있어야만이 해결이 되는데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3년 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 분당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뭐 자유한국당과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당이 된 의원들을 흡수하는 부분을 예. 좀 신경을 써봐야겠죠. 일단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에서 이제 분리된 의원들을 흡수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부분을 좀 기치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분당이 된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의원들을 이제 흡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 관련돼서 겹치는 지역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덩치가 커지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추가 의원들을 또 받아야 되는 또 그런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의당에서 쪼개져 나온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둥지를 틀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자,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최경환 이우현 불체포 특권이 연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검찰 신명 확보 계획도 차질이 좀 있게 됐죠. 네, 검찰이 사실은 적폐청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장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구호가 상당히 컸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검찰이 꾸준하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데 사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검찰도 힘이 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은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법원에서 줄줄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만큼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1년을 이제 반환점을 돌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검찰권 행사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검찰이 없는 부분을 찾아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적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이 물론 이제 민생에 관련된 부분을 뒷전으로 놓고 수사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런 정권에 관련된 수사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지금은 일단은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이전 정권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적폐들을 수사를 하라는 것이 명백하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는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당사자들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빨리 끝낼 부분은 끝내야 되겠지만 밝혀야 될 부분은 또 명확히 밝히고 지나가는 게 지금 이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자,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는데 검찰이 그 비자금 의혹도 들여다보고 실소유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지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지금 벌써 5번째 꾸리고 있는데요. 뭐 벌써 다스를 위해서 왜 수사팀을 이렇게 자주 꾸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수사팀을 새롭게 꾸린 것은 예전에 이제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이 언급한 고발한 그 다스에 관련된 실소유주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호영 지난 특검이 조사했던 내용들이 좀 미진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그 수사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팀장급을 지금 동부지검 차장급을 팀장으로 해서 지금 수사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총 10여 명 정도의 팀을 꾸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또 다른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임종석 비서실장 이제 휴가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뚜렷한 입장을 내진 않고 있거든요. 자, 오히려 이런 침묵이 의혹을 키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침묵이 이제 금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은 임종석 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원장, 국무총리 내정자를 직접 발표하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국정에 대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겠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총리, 장관 내정자, 국정원장 내정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지금 이어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자신 있게 본인의 임무가 무엇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의중을 가지고 갔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자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권이 선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정의 패러다임을 국민들이 원하고 그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의혹을 왜 못 밝힙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본인의 그 특사로 갔던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침묵이 오히려 그러니까요. 의혹을 물론 이제 키운다. 다 밝히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국가의 운영이라는 게 무슨 학급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상히 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국가 운영의 특성이고요. 또 오히려 이제 좋은 일이라서 못 밝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서실장이 갈 정도면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한 의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중요한 일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의심에 의심을 더해서 관련된 의혹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좋은 일에 말 많이 하면 또 복 나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 관련돼서 외교에 있어서는 관련된 한 당국에 있어서 그 너무 입장을 소상히 브리핑하는 것이 또 신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이제 관련된 사항을 밝힐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그 인내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살짝 다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